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고졸 이후 군대 갔다 오고 27년 동안 생산직 일했는데 주여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온갖 잡병 생기고 멍해지기도 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청춘 전체를 생산직에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썼다, 뭐 갖다 바쳤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좀 오랫동안 하셨네요. 저도 생산직을 했습니다.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누구나 일은 할 수 있대 오랫동안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네, 정말로. 보통 생산직이 단순 반복이에요. 단순 반복.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의 어떤 멘탈을 갉아먹습니다. 해본 사람 알죠. 네, 단순 반복. 그러니까 간단하죠.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머리 쓸 일 없고 뭐 그냥 했던 건 반복하면 되고 뭐 쉽다고 보시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무서워요. 네, 머리를 안 굴린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본 이런 생산직 일은요, 일단 재미가 진짜 없어요. 재미가 없어. 살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일은 처음 봤어요, 이게. 물론 생산직 공정마다 다릅니다. 공정마다 달라요. 저는 자동차 부품을 담당했으니까. 보통 자동차 부품이면 이제 CNC 같은 기계, 자동화된 기계 넣고 수치값 이제 입력하고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알아서 만들어 주거든요. 알아서 만들어 줘요.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양품 나와요. 네.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하루 왼종일 소재 넣고 버튼 누르고 나오는 것 검수하고 양품이면 이 대차에 넣고 다음 작업자한테 토스하고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거의 이런 식입니다. 자동차 쪽이면 다 아실 거야. 네. 자동차 쪽이면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검사자. 네, 보통 검사자는 여자분이거든요. 아주머니. 그 현장에서 누나라고 하는데 누나는 아니에요. 사실 나이가 거의 뭐 이모뻘인데 거기서 누나를 불러야 돼. 아무튼 공정이 있어요. 이거 반복이야. 계속 반복. 이것만 해. 이것만.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도록 합니다. 내가 맡을 라인이 있어요. 무슨 뭐 SD 라인, 뭐 TS 라인이 있어. 그럼 나 TS 라인 이것만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 거야. 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소재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 보통 아이템이 한 3개, 4개 다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생산한 걸 내일 찍고, 모레도 찍고, 다음 주 찍고 반복이야, 이게. 그러면 일이 기대가 안 되고, 정말 시간이 더럽게 안 간다고 느낍니다. 제가 어떤 거 느꼈냐면, 그러니까 일을 정말 집중했어. 나는 집중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이 정도면 1시간 반 정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시계를 보잖아요. 45분 갔어요. 이럴 때 허탈감 장난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시간이 많이 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반밖에 안 갔어요. 엄청 어마합니다, 이게. 보통 시계를 어디 확인하냐? 보통 공장 안에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 없죠, 여러분? 근데 기계는 시계가 있어요. 예, 기계 타이머 시간 보고 아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직 일이 힘든 게 보통은 교대 근무거든요. 뭐 주간만 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대 근무예요. 대기업 중견도 교대 근무입니다. 대기업 중견도. 그러다 보니까 시차 적응해야 돼요. 주간 일했다가 다음 주에는 야간 가야 되고. 예. 이걸 무한으로 해야 됩니다. 뭐 주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야간이 정말 힘들어요. 야간이. 특히 여름이 힘들어요. 우리 겨울이나 개인적으로는 여름이 왜 힘드냐? 일단 더워요. 네. 밖에보다 더 더워요. 공장 안이 더 덥습니다. 바깥 기온이 30도면 공장 안은 보통 43에서 45도 사이라 보시면 돼요. 왜 덥냐? 일단 더운 공기가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공장 기계가 이제 열이 장난 아닙니다. 공장 기계 만져보시면 뜨끈뜨끈해요. 진짜로. 습도도 엄청 높아. 그래서 땀이 비오듯이 납니다. 네. 엄청 꿉꿉합니다. 이게. 불쾌지수 엄청 높죠, 여러분. 그래서 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그 대형 공원용 선풍기가 있긴 한데 그거 틀면 더워요. 오늘 같은 날씨에 틀면 덥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8시인데 지금 8시다 하더라도 지금 밖에 온도가 한 32도 될 겁니다. 그럼 공장 안의 온도도 한 40도 가까이 될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시원한 걸 먹어도 해소가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게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야간 일하면 졸려요. 예, 잠이 와, 이게. 그리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안전화를 싣거든요. 안전화. 예. 근데 그 안전화가 쿠션감이 없어요.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일하다 보면 물집은 기본이고 이제 티눈까지 박힙니다. 살면서 티눈이 이제 어떤 건지를 거기서 알게 됐어요. 티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물집이 생겨요. 그 물집이 생겼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물집이 분화구처럼 바뀌어요. 모양이. 화산 분화구처럼. 예. 살을 파고 들어가요. 진짜. 약간 우리 왜 골프구 있잖아요. 골프 홀처럼 구멍이 생겨. 근데 거기가 이제 움직이고 땀 나면 엄청 따끈따끈 거려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 커터칼 같은 걸 생산을 막 긁어내는 거야. 피가 나도. 근데 안 아파 이게. 예. 그걸 계속 벗겨내야 돼. 그 튜닝이라는 것을 제가 공장 일하면서 겪었어요. 여름에 튜닝 박힌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장 일할 때 가장 최대적은 족저근막이에요. 아무래도 하루 왼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이 발바닥에 통증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발바닥 만져보시면 발바닥 안에 푹신푹신한 거 있죠. 이게 족저근막이에요. 족저근막. 우리가 이제 발바닥 걸을 때 충격 흡수한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왜 염증이 생기냐? 계속 장시간 동안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중이 실리고 아부주다 보니까 여기도 못 버티는 거죠. 과부하 걸리는 거죠. 발바닥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생겨.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발바닥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라이터불로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찌릿찌릿합니다 이게. 엄청 아프다기보다는 걸을 때마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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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예, 아파요. 그래서 걸을 때 좀 이상해. 족저근막 걸으신 분들 보면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걷는 게 아니라 그 족저근막 걸린 부위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까치밤들 걷는다거나 아니 뒤꿈치만 들고 걷는다거나 그렇게 해요 이게. 분명히 지금 이 시간대 일하는 공장 작업자분들 중에서 족저근막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봤습니다. 저도 걸렸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피부 질환 같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제 그런 유독물을 취급하는 이제 작업 현장일수록 피부가 안 좋아져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공장에서 일할 때 그 기름독이죠, 기름독.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접촉성 피부요. 예. 제가 그 기름 만졌는데 기름이 이제 피부에 스며들면서 굉장한 이제 부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붉은 점이 뒤덮어요, 이게. 여름이 아니야. 그래서 잠을 못 자, 가리워서. 알러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얼굴에 뭔가 붉은 점이 이렇게 생기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이게. 진짜로. 얼굴만 생긴 게 아니라 양쪽 팔이 다 생기고 무릎에 생기고 허벅지 생기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어요. 네. 그런 화학 물질이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버티려면 경험과 노하우 쌓는 동안 처음에 고생하는 건 어디가나 똑같죠. 난 고전인데 그거 버티고 이겨내니 쥐어간 안 끼어도 되고 몸쓴 일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 20년을 생산 쪽에 몸담고 있네요. 휴일 없이 쥐어 뛰면서 120만원 받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6천 이상 받는 현장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처럼 경쟁이 치열해서 잘릴 걱정 없고 오히려 기술 배우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정년자들 연장하면서 일하는 회사라 요즘 같은 시기에 감사하면서 다닙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뭐 잘 풀렸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죠. 젊은 사람들이 생산직 일하면 이제 시간 낭비다. 나이 뭐 갈 게 없다고 하는데 이건 생산직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 생산직도 한 군데서 우리 일하면 나중에 이제 직급 달아주거든요. 네. 그 생산직이라 해서 무조건 있잖아요. 교대근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교대근무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좀 공장에서 오래 일하겠죠. 네. 제가 일하는 공장도 조장, 반장, 그 직장장 있었거든요. 직장장. 반장부터는 이제 교대근무를 아예 안 해요. 칼퇴근이에요, 칼퇴근. 주말 출근도 안 해. 잔업도 안 하고.
현장 일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직원들 관리하고 조회 시간에 이제 뭐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고 현장 관리하고 보통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 일을 안 해요. 근데 보통 반장 되려면 10년 넘게 일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도 고생 많았네요, 이게. 근데 이 댓글 적으신 분 다시 쥐야 교대 근무 뛰라고 하면 안 하겠죠. 님 보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교대 근무도 사실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 그래서 무조건 생산직 나쁘게 보기보다 일단 내가 지금 할 게 없으면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 이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뭔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 내피셜 같은 것만 글만 듣고 하면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니 그렇게 걸러가지고 그럼 평생 일 안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도전하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생산직도 이제 일자리가 많이 기해질 거예요. 기해지고 이제 뭐 생산직 다니지 마라. 뭐 지원하지 마라. 그런 말도 못 할 겁니다. 앞으로. 아무튼 교대 근무하신 분들 건강 챙기면서 일하시고 예, 그 샤워 꼭 하시고 예,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